한 주 지나서 만나게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확진에 걸려가지고요. 지금도 마스크 동장 끼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마스크 벗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이니까 우선 삼극기 연습부터 기초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만나 뵙고 바로 수업을 하면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그러면 긴 이야기 하는 것보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듯이 스케치북 아니면 스케치북이 지금 준비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노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들 아니면 아이들 그 10칸 노트 있잖아요. 10칸 노트? 10칸 노트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돼요. 먼저 이 자를 가지고 볼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2cm 이렇게 2cm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2cm 작업을 하랬더니 지금 이쪽으로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제 좀 앉아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2cm 작업을 이쪽으로 하면 잘 보일까요? 2cm 작업을 하시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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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m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리세요. 돌려서 2cm, 2cm, 2cm 하면 이게 나중에 반듯한 바둑 모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종이는 이대로 놓으시고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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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cm, 2cm 여기도 이쪽으로 놓았으면 2cm, 여기도 2cm 해서 이 바둑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붓펜 말고요. 이런 모나미 붓펜 말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다이소에 가시면 이게 4개짜리 있는 트윈 붓펜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쪽은 이렇게 펜촉이 둥그렇고요. 한쪽 펜은요. 이렇게 네모났습니다. 펜촉이 좀 다르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펜촉 모양이 한쪽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해서 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분 모양으로 돼 있고요. 한쪽 면은 반듯하게 해서 사각촉으로 해서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트윈붓펜이라고 합니다. 트윈붓펜으로 말하는데 저희는 오늘 이쪽도 쓸 거고요. 이쪽도 한번 쓸 거예요. 둘 다 한번 쓸 거예요. 왜냐면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얘는요. 누르면 누르는 대로 다 눌립니다. 이쪽 펜촉은요. 근데 이쪽 펜촉은 딱딱해요. 우리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매직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우리가 성긋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딱딱한 쪽으로 성긋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 펜촉이 제가 이제 좀 큰 쪽으로 보고 설명드릴게요. 얘가 펜촉이다. 지금 뒤쪽 말씀드리니까 얘가 펜촉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얇은 쪽으로 줄을 그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넓은 쪽으로 해서 줄을 그을 수 있는 이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리면 되게 두껍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되게 얇게 줄이 그어집니다. 두께가 좀 느껴지시나요? 좀 멀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은 두껍게 나옵니다. 두껍게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펜촉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펜촉을 돌리지 않고 이쪽 펜으로 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펜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큰 펜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쓰시거든요. 이제 성긋기를 하실 때는요. 지금 우리가 2cm짜리 선을 그었지만은 한 4줄이나 5줄 그러면 총 한 10cm 정도는 되겠죠. 5줄까지 하면 10cm 내주고 10cm짜리 줄을 이렇게 그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줄 긋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뭘 이용하고 줄을 긋고 있나요? 지금 손목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은 그대로 놔두고
손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제가 5칸을 넘어서 한 10칸 가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자 없이도 이렇게 줄을 쭉 그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10칸 정도까지도. 그러면 총 지금 20cm 제가 줄을 그은 거예요. 20cm 줄을 그으면 이쪽으로 하면 또 10칸 정도면 쭉 이렇게. 자 없이도 자 있는 것처럼 자기 손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 펜촉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내리시고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펜촉을 세워서 이 끝에 부분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쓰면 보세요. 더 얇은 볼펜처럼 얇은 줄이 더 그려집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펜촉으로는 그릴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쪽 둥근 촉을 가지고 있는 이 펜촉으로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선 연습을 하실 건데요. 얘는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왜 장점이냐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붓펜 있죠. 이 길이만큼의 두께가 다 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 눌러지니까, 그만큼의 눌러지니까 글씨가 쓰기가 자기가 힘을 주지 않으면 글씨가 바뀐다는 거죠. 볼게요. 붓을 이 펜처럼, 우리 볼펜처럼 얇게 쓰시려면요, 최대한 붓을 세우시면 돼요. 살짝, 제가 지금 세운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눕히는 것보다 살짝 세우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꾸로 보이니까 우선 선 연습이니까 이렇게 놓고 쓰겠습니다. 이거를 세우면 이렇게 얇은 촉에 글씨가 써집니다. 눕혀서도 얇게 쓰실 수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지금도 쓰고 있으면 지금 뭐 움직이고 있죠?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손 전체로 지금 이렇게 가고, 손목을 움직이면요 이렇게 가는 게 손목, 이렇게 가는 게 손목을 움직이는 건데, 손목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그러지 않고 잡고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 조금 줌인 해주실래요? 보면 이쪽으로 써볼게요. 이쪽에다가 펜촉이 여기 오른쪽을 향해 지금 갑니다. 오른쪽으로 향해 갈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갈 건데, 이렇게 갈 건데, 처음에는 얘를요 펜촉을 이쪽으로 놓으면, 이쪽을 놓으면 두께가 아무리 눌러도 이게 제일 두꺼운 길입니다. 근데 펜촉이 지금 이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펜촉이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제가 펜촉을 이쪽으로 놓을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지금 직각 쪽이죠. 직각 쪽으로 놓으면요 얇게도 쓰실 수 있으시고, 얇게 쓰시고, 조금 더 누르면 두껍게, 그 다음에 더 누르면 요만큼, 더 누르면 요만큼, 더 누르면 이렇게 두께가 느껴지시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가로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세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로를 그릴 건데, 세로는 펜촉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향해서 갈 거니까, 이쪽을 향해서 밑으로 향해서 갈 거니까 펜촉이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직각이죠. 직각이면 이쪽으로 놓으면 되겠죠.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직각이 놓을 수 있게 이 펜촉이 이렇게 오면 되겠죠.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두께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보세요. 이쪽으로 놓았습니다. 얇게. 그 다음에 좀 누르면 두껍게. 그 다음에 더 두껍게. 더 두껍게. 더 두껍게. 두께가 다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선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선 연습을 하시면 이런 모습의 선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삐뚤어지는 건 둘째치고
여기 부분이 못자국처럼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 선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일명 갈비 뜯는다고 그러거든. 갈비 뜯는다고. 중간에 선이 사라지죠. 이만큼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죠? 이 부분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고루 힘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은 채로 그대로 해서 그대로 똑같은 힘을 줘서 끝내주셔야지 이렇게 고른 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른 선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점하고 끝 지점 한번 보세요. 살짝 이쁘지가 않죠? 몸 모양처럼 딱 삐져나오고 밑에는 조금 모자라게 끝났어요. 이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사선의 끝맺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성긋기를 연습하셔야 하냐면요. 우리 서예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영립과요. 회봉이라는 게 있어요. 영립과 회봉이라는 건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을 먼저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갈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반대를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모션을 좀 더 크게 한 거거든요. 모션을 크게 한 건데 이렇게 여기냐면 보면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누른 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끝에도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살짝 둥글하게 나와요. 그렇죠? 영립과 회봉을 해주셔야 돼요. 이 연습으로 해서 이쪽이니까 펜촉이 이쪽으로 왔죠? 이렇게 펜촉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되고 만약에 이제 세로 아닌 가로를 그릴 때는 이쪽으로 갈 때는 펜촉이 지금 이쪽으로 향해서 펜촉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얇게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립하고 회봉 해주시고 또 다시 영립 또 눌러서 영립 회봉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또 많이 눌러볼게요. 영립 눌러서 회봉 이렇게 하면 4개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3가지 정도 3개 정도가 선 두께가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펜촉을 이쪽으로 놓았습니다. 이쪽으로 안 놓고 반대쪽으로 향해 놓으면 아무리 눌러도 제가 보세요. 얇게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얇게는 쓸 수 있는데 아무리 눌러도 제가 지금 펜을 다 꺾었죠. 꺾었는데도 제일 두꺼운 게 이것뿐이 안 나옵니다. 펜촉을 아예 다 꺾었는데도. 근데 반대쪽으로 놓으면 이 펜촉의 두께만큼이 다 나온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내가 방향 가는 쪽보다 항상 직각으로 펜을 놓아야 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어렵다니까 놀라지 마시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는 항상 동그라미 이쁘게 그리면 좋겠죠. 제일 안 될 것 같은 펜촉 우선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면 무조건 제일 얇은 동그라미가 그려집니다. 무슨 선이든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동그라미를 이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줄이 없는 데다 그렸잖아요. 이렇게 줄 없는 데다 그리지 마시고요. 이 네모 안에 하는데 네모 안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세요. 근데 저도 지금 아팠다가 갑자기 글씨 쓰니까 글씨가 막 이쪽 넘어가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 넘어간다고 해서 누가 딱지 안 끊습니다. 딱지 안 끊으니까
이게 넘어가도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네모 안에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어떤 이형이 그려지냐면요. 이쁜 이형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한 이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일로 안 이뻐요. 이 이형이. 차라리 이렇게 길쭉한 이응을 하려면 사선으로 길쭉한 거. 사선으로 길쭉한 이쪽으로 길쭉한 이응을 그리세요. 이렇게. 차라리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얘는 젤로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좀 길게 그리면 차라리 이 선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셔서 이렇게 크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옆으로 조금 더 위아래가 찐빵이 아닌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옆으로 차라리 옆으로 긴 이응이 이쁩니다. 차라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 선생님 그러면 그 네모 안에 안 그리고 나 그냥 줄 안 치고 줄도 치기 진짜 귀찮은데 그냥 선생님 그냥 이렇게 맨 종이에다 하면 안 될까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선이 있어 줘야지 그래도 지금은 선긋기 하실 때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를 이용해서 줄을 많이 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귀찮으니까 나중에 줄을 안 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는 세로줄을 없앨 거예요. 이 가로줄만 그리라고 하실게요. 왜냐면 글씨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만 많이 써요. 그런데 아직은 세로하고 가로가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규격 안에 만약에 2cm짜리 글씨 썼으면 2cm짜리 위아래가 똑같은 글씨가 있는 게 지금은 권장드리고 싶어요. 켈리가 아무리 글씨를 좀 자기 멋대로 멋을 내는 글씨긴 하지만 기초는 이렇게 삐뚤빼뚤한 것보다 기초를 먼저 배우시고 거기에서 변형을 주시는 거를 좀 먼저 권장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긋기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자를 대고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선 연습이에요. 대놓고 이렇게 쭉쭉 왜냐면 지금 제가 그릴 때는 뭘로 이용하냐면요. 손목을 거의 안 씁니다. 이렇게 자를 데리고 그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선연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둑판 모양을 그려서, 하기 힘들어가 아니라, 나 지금 선연습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긋기에 대해서 했는데, 맞아. 이응도 이렇게 얇게도 쓰시고요. 두껍게 좀 눌러서도 좀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누르면 처음부터 눌러서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세요. 저도 찐빵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살짝 눌러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위는 좀 얇고 밑에는 두꺼운 거 보세요. 위에는 얇고 밑에는 눌러서 두껍게 다시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위는 얇고 밑에는 두껍게 다시 그러면 C자죠? 그러면 다시 C자처럼 따라가서 다시 두껍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살짝 이런 식이죠? 이쪽으로도 그려도 됩니다. 이쪽으로 그린다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렇게 이쪽이 좀 두껍죠? 이런 이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긋기 연습 많이 하셔야지 저는 한 달, 두 달간은 계속 한 10분, 20분은 2시간 수업을 할 때는 10분, 20분은 꼭 선긋기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짜잔 봄이니까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보면 나 그림 못 그리는데 나 그림 못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그려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붓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붓을 이용한데 물 제가 오늘은 지금 그냥 종이컵에다 했는데
그림을 그리실 때는 종이컵보다는 물컵 괜찮아요. 이건 근데 하나만 떠놓지 마시고요. 2개 정도는 항상 떠놓으세요. 안 쓰고 버릴 망정 2개는 기본으로 물을 떠놓으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요. 여기는 제가 미리 여기다 해놨어요. 보시면 여기 2cm, 밑에는 2cm, 2cm, 여기는 4cm라고 써놨어요. 그 정도에서 중심을 잡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이렇게 여기 2cm 정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4cm 정도 꼭 4cm 선생님 4cm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로 대고 하시는데 하셔도 되고요. 대략 5cm 정도 하셔도 돼요. 3, 4cm 이 정도에서 나무를 그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선을 먼저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선생님 저 동그라미 어떻게 그려요? 못 그리실 것 같으면 그냥 생수병 뚜껑이라던가 이런 동그란 거 있죠? 이렇게 대충 대고 그리세요. 근데 제일 안 이쁘게 그려지는 게 이 나무가 이렇게 길어요. 여기 부분이 길면 안 됩니다. 1cm 정도만 남겨놓으세요. 여기 1cm 정도. 여기 대는 1cm 정도 남겨놓으시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략 그리셔도 돼요. 아니면 생수병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서 뚝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대충. 근데 그림을 그릴 땐 이 밑그림은 절대 진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지우개로 금방 지워질 정도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비연필이나 칼, 지우개, 가위 같은 거는 그냥 항상 필통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그림도 그릴 거니까. 이거는 그냥 칼까지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그려놓고 왜 지우개 왜 필요하냐면 눈에 많이 띄어요. 얘가 이 그림은 좀 진한 그림이 나왔는데 이건 좀 더 연한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연필 자국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워도 되는데 이제 대충 이렇게 살살살 제 눈에만 보이게 내 눈에만 보이게 살짝 지우면 위치가 잡힙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여기 위치가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 화홍 320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화홍 여기 보면 화홍 320이라고 해서 화홍 320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 손바닥 난 흙입니다. 수채화붓보다 좀 작아요.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이렇게 해서 묻힙니다. 물을 묻히는데 너무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 너무 물이 없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물이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봉긋하게 물이 올라왔구나 정도만 물을 칠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쓰는 물감은요, 동화무역에 가면 3,000원, 4,000원 하나요? 아이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소 거도 제품이 있거든요. 다이소 거 제품도 있긴 하는데 얘를 더 추천하는 이유가 얘가 색깔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안 섞어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다이소 거 2,000원짜리 쓸 거야. 그러면 10색짜리가 나오거든요. 그거 해서 색깔을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으시고 먼저 지금 봄색을 칠해볼게요. 봄 하면 무슨 색이 먼저 떠오르세요? 이렇게 다시 물이 마르지 않게 채워놓으시고 너무 많아도 힘드니까 해놓고 봄색은요 연두색, 노란색 기본색으로 노란색을 한번 제가 이번에는 해볼게요. 제가 보이시게 이렇게 해볼게요. 노란색을 색깔을 하고 있는데 붓도 쓸 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방향별 이렇게 돌려가면서 붓도 지금 돌리고 있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붓을 돌려가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화홍자리를 보면 붓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붓이 돌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위에 팔레트 위에 항상 이렇게 해놓으시고 종이를 하나를 항상 준비해 놓으세요. 왜냐면 이 종이는 무슨 용이냐면요. 이 색깔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이렇게 꼭 찍어 보세요. 이렇게. 아, 이 색 정도구나. 너무 진해? 그러면 물을 여기다 타시면 돼요. 타서 이제 여기다가 갑니다. 기본색으로 그냥 다 색칠 한번 해줬어요. 연하게. 진한 것보다는 살짝 연한 게 이쁩니다. 지금 제가 이걸 그릴 때 해가 이쪽에 이게 해라고 생각하시면 해가 이쪽에 해가 떴습니다. 선생님, 해가 이쪽으로 이게 해예요. 햇빛이 이쪽으로 비치고 있어요. 여기서 해가 이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비치는 걸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는 항상 옆에 물티슈나 티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색을 뜨실 때는 꼭 붓을 빨아서, 붓을 깨끗하게 빨아서 그 다음 색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 색으로는 연한 연두색을 쓰겠습니다. 연두색을 쓸 건데 어느 쪽으로 쓸 거냐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다 쓸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스트를 지금 바빠서 테스트를 안 했는데 테스트는 꼭 해주세요. 왜냐면 어느 정도 색깔이 나오는지를 중간 정도만 바르겠습니다. 중간 정도 바르면 지금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 죄송해요. 이 코로나가 이게 후유증이 있네요. 말라가지고 여기 부분이 경계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가 보이면 무조건 붓을 씻습니다. 붓을 씻어서 이 경계 부분을 없애주시면 돼요. 깨끗한 붓으로 꼭 경계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밑에 쪽 가면 되죠. 여기보단 더 어두우니까. 어두운 거 이 초록색 쓰셔도 돼. 더 초록색 쓰셔도 돼. 초록색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을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테스트 꼭 해보셔야 돼요. 왜 테스트를 안 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색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또 보세요. 경계가 확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붓을 무조건 씻어서 물을 너무 뚝뚝 떨어뜨리게 하지 마시고 붓에 물을 살짝 없애주시고 이렇게 여기만 경계만 해주세요. 근데 색깔이 첼로 잘못되는 게 뭐냐면요. 색을 쓴 데다가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너무 탁해져요. 그냥 이 정도만 괜찮아요. 그리고 난 여기다 좀 파마식으로 이게 너무 동그란 이게 이쁘지 않죠?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여기서 파마를 좀 시켜주세요. 여기 이렇게 파마. 자연스러운 파마를 우둘투둘하게 좀 시켜주시면 있는 물감으로 해서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여기가 보세요. 물감이 번지는 게 보이시나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이걸 언제 말려? 제가 그래서 우선 한번 그려왔습니다. 근데 색깔이 좀 살짝 얘는 봄이에요. 얘는 봄톤이고요. 얘는 살짝 봄에서 살짝 톤이 좀 어두워졌죠. 이제 여름 쪽으로 가고 있는 톤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보고 싶으면 뭘 쓰면 되냐면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우리 손주들 거라든가 우리 자녀들 거라든가 이렇게 사인펜 같은 거 쓰던 사인펜들 있어요. 사인펜으로 여기를 그려주셔도 이 나무 쪽을 그려주셔도 되고 붓을 지금 제가 5호를 썼어요. 5호를 썼는데 5호 말고 메토조 있죠? 1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 여기 5호가 있으니까 1호나 2호를 쓰시면 됩니다. 1호나 2호를 이용해서 갈색을 한번 테스트 어느 정도인지 항상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그냥 딱 가운데 우리 아까 선 그어놓은 거 있죠? 그 선에다가 그냥 일자로 우선 그리세요. 일자로 딱 그려놓으세요. 왜냐면 너무 두꺼우면 더 안 이뻐요. 일자로 그려놓은 후에 살짝
위에서 그냥 가지처럼 뻗어 주시고요. 위에 가지처럼 살짝 여기 보면 가지 이만큼 나왔나요? 그리고 밑에는 살짝만 빼세요. 옆으로 살짝만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쪽에서 해가 이쪽에서 오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오고 있으면 살짝 검정색을 이용해서 항상 테스트 해보시고, 아까보다 좀 어둡다 그러면 여기서 뒤쪽으로 햇빛이 안 비치는 쪽만 살짝 이렇게 밑에 부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명암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이제 풀을 그려야 하는데 풀을 어떻게 그리지? 풀을 여기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세트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연두색 세트도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있잖아요. 진한 연두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요. 연두색이 있거든요. 뒷부분 촉 있죠. 아니면 이런 거 말고 그냥 사이펜으로 하셔도 돼요. 이 지점 있잖아요. 이 밑에 선 그려놓은 거 2cm 띄워놓은 거, 여기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축 하면서 이렇게 던지세요. 이렇게 던져서 풀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두색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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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이렇게 바닥을 짠띵띵띵띵 이렇게 몇 개만 찍어주시고, 검정색을 이용해서도 살짝 이렇게 점을 몇 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짜잔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이거를 가지고 얘를 만들었어요. 얘는 살짝 어떻게 돼 있죠? 입체감이 있죠. 입체감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입체감이 보이시나요? 입체감이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요. 이 풀 그리기 전에 이 가위를 이용해서 이 나무 부분을 오립니다. 오리고 나서요. 동아문구나 다이소를 가면 이렇게 폼 양면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살짝 두툼해요. 폼이 들어있어서 스폰지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 폼을 이용해서 제가 아까 해를 표현했던 이거 이렇게 해서 두툼하죠. 살짝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붙여서 해서 일단 붙여주시면 돼요. 붙이고 나서 풀들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정우에 가면 저기에 라벤더 많죠?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을 이용해서 난 빨간색 꽃을 그릴 거야. 이 끝부분 있죠? 제가 지금 사각적 부분 이거 부분으로 해서 끝에 이렇게 띵띵띵 띵띵 띵띵띵띵 띵띵띵 이런 식으로 그냥 점만 몇 개 찍으시면 라벤더 꽃이 됩니다.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금방 멋있는 나무가 됐죠? 선생님 이거하고 살짝 다른데요? 뭐가 다를까요? 블링블링 하죠. 여기는 이거는 마법의 가루가 아니라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글리터 네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발라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를 때 너무 싹 바르지 마시고요. 내가 좀 블링블링 하고 싶은데 어디? 가운데 부분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 부분만 조금만 발라주세요. 전체 안 발랐어요. 너무 특히 어머니들 너무 블링블링한 거 너무 좋아하세요. 보석도 막 추렁추렁한 거 좋아하시는데 조금만 자제해 주셔서 가운데 부분만 살짝 발랐어요. 전체를 안 바르고. 보이시나요? 이쪽은 안 보이고 이쪽은 있죠? 가운데만 딱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되면 더 이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봄인가 봄
봄이 왔잖아요. 봄인가 봄 해서 두께를 이용해서 여기는 좀 그 사각촉의 넓은 면을 이용해서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워서 볼펜처럼 써보고 여기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봄이니까 이 봄 끝에다가 이쁜 꽃 하나 그려주시고 밑에는 여기다가 도장을 찍으면 좋은데 도장을 언제 만들어요? 그냥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색 이런 플러스펜 같은 거 있죠? 사인펜도 괜찮고 여기다가 자기 성 정도만 저는 윤가라서요. 윤해서 윤 먼저 써놓고 네모 탁 쳤어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쁜 캘리그라피 엽서가 됩니다. 아직은 글씨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글씨를 그냥 자기 글씨로 쓰시면 돼요. 글씨를 쓰시되 반듯반듯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걸로 끝나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보면 OPP 봉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OPP 봉투가 동아무구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동아무구 갔더니 원래 5호인데 5호라는 사이즈가 지금 봉투가 바뀌었는데 이 캘리 엽서 봉투만한 해서 이렇게 이걸 사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제 거는 여기에 이게 없는데 여기 뭐더라 스티커가 없는데 스티커 있는 걸로 사셔도 되고 해서 스티커가 뒤쪽으로 가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면 금방 더러워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서 딱 넣어놓으시면 액자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 이쁜 손녀들이 왔을 때 여기다가 해서 뒤쪽에다가 돈을 넣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엽서만 하지 마시고요. 이 엽서 하고 나면 꼭 여기에다가 우리 그 봉투에다가도 하나 똑같이 해서 한번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엽서 말고 편지 봉투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